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마치 저무는 해처럼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젊은 날의 뜨거웠던 열정은 식고 그저 평온한 일상만이 남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이죠. 저 김영자에게도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 내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언 30년. 제 삶에 다시 설렘이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70대 인생은 한 남자의 등장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말았죠. 제 생에 가장 뜨거웠고 가장 아팠으며 가장 순수했던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3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 철수는 일찌감치 결혼해 손주들까지 보았습니다.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며느리 미숙이는 살갑게 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늘 스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놈이었죠.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공허함이었습니다.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던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은 건 그가 떠나고 한참 뒤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뜰히 챙겨준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 이 넓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까? TV 드라마에서 황혼 로맨스를 보며 저런 건 드라마에나 있는 일이지 하며 코웃음 쳤던 제가 어느새 화면 속 주인공들의 눈빛에 제 처지를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돌 하나 던져지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색깔이 점점 바래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작년 봄이었습니다. 늘 가던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 열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영락없는 9세대 취급을 받는다기에 뒤처지지 않으려 신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철민 씨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철민 씨는 인자한 미소와 온화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제 옆자리에 앉아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스마트폰에 제 이름을 저장해 주시던 그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찌릿하고 낯선 전기가 통하는 듯 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 씨는 저와는 다르게 홀로 되신 지 10년이 넘으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녀분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살고 계셔서 자주 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철민 씨도 저처럼 깊은 외로움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복지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꿈, 사랑, 그리고 아픔들.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라는 것일까요? 가슴 한편이 간질거리고 얼굴에는 저절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제 삶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철민 씨와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복지관이 쉬는 날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가끔은 영화관에 가서 젊은이들처럼 팔짱을 끼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했던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했습니다. 영화관 불이 꺼지자 철민 씨가 슬며시 제 손을 잡았을 때 제 심장은 발작하듯 뛰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다정한 노년의 커플처럼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고 철민 씨도 자녀들에게는 아직 우리 관계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손가락질할까봐,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지된 사랑의 시작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금기된 감정은 우리를 더욱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민 씨와 함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철민 씨가 제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주름진 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구의 정박한 배처럼 제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자 씨를 만나고 제 삶은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남은 생을 영자 씨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 오랜 외로움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숙이가 걸렸습니다. 철수는 늘 저에게 엄마는 이제 나만 믿고 편하게 살면 된다고 말했으니까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 행복해하는 것을 과연 이해해 줄까요?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철민 씨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 이성은 수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의 품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 씨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밤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나이를 잊은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밤이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따뜻했고 그의 체온은 저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고 오랜 세월 억눌렸던 감정들을 분출하듯 뜨겁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몸이 닿을 때마다 우리는 영혼까지도 하나가 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죄책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나도 여자였고 나도 사랑받고 싶었던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비로소 완성되는 듯한 충만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어젯밤 꿈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가요.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저는 제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가족의 기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와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저는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을 왜 숨겨야 하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숙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앉아있는 저를 보며 아들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며 웃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에게 좋은 분이 생겼단다.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엄마가 박철민이라는 분을 만나고 있어. 그분은 엄마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란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미숙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들 철수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과 함께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엄마는 이제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요.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엄마가 이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체면은 뭐가 되냐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과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는 이기심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숙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는 건 너무 경솔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철수 씨 생각도 하셔야죠. 어머니가 이러시면 철수 씨 얼굴은 뭐가 되겠어요? 혹시 그 남자분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고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두 사람의 반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반응보다 훨씬 냉담하고 격렬한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제 행복보다는 사회적 시선과 아들의 체면, 그리고 심지어 제 재산에 대한 우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를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제 젊음을 바쳤던 시간들. 그 모든 희생은 결국 제 행복을 담보로 한 것이었을까요? 제 헌신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을까요? 저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니? 나는 그저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너희는 결혼해서 너희 행복을 찾으면서 왜 엄마의 행복은 안 된다는 거니?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철민 씨를 못마땅해 했고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철민 씨를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고 며느리는 제가 철민 씨에게 사기라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캐물었습니다. 철민 씨를 만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해 잠깐씩 만났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는 우리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내가 과연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지만 동시에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묶인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민 씨와 저는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날 선 시선과 차가운 태도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집으로 찾아와 제 옷차림이나 외출 시간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평했고 아들은 통화할 때마다 차가운 목소리로 엄마, 혹시 그분하고 아직도 만나요?
라고 캐물었습니다. 철민 씨도 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자 씨,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저 때문에 영자 씨와 자식들 사이에 금이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철민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을까요? 우리의 관계는 마치 위태로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 철수가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분과 헤어지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 문제로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는 회사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수군거려요. 엄마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삶에까지 제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아들의 명예에 먹칠한 적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철민 씨는 제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고 싶었지만 발목을 잡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은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철민 씨를 선택하자니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아들을 선택하자니 제 남은 인생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철민 씨와의 관계도 아들과의 관계도 모두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다시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철수야, 미숙아. 엄마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도 잘 알지? 엄마는 그동안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왔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지. 하지만 이제 엄마도 너희만큼은 아니어도 엄마만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에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단다. 엄마가 철민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은 너희에게서 멀어지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저 엄마의 삶을 온전히 채우고 싶다는 뜻이란다. 엄마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제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렴. 엄마는 너희가 행복한 만큼 엄마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제 진심 어린 호소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숙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이 나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직도 저는 너무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저희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께도 잘 말씀드려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느리 미숙이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저를 감시하거나 제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은 후 철민 씨와 저는 비로소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다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 예쁜 풍경을 보며 감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노인 대학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철민 씨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우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차츰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쑥덕거리던 사람들도 우리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응원은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아들 철수가 철민 씨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일 때도 있지만 저는 묵묵히 저의 행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철민 씨는 아들에게도 살갑게 다가갔고 손주들에게도 따뜻한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다 함께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내외도 조금씩 철민 씨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먼저 철민 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아들 내외가 철민 씨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배우자로서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발걸음은 여전히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이와 의미를 가집니다. 욕심보다는 이해와 배려가 앞서고 열정보다는 잔잔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좌절하고 아파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영자와 박철민은 그렇게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사랑이라는 빛을 찾아 인생의 이막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꽃이 피어나고 있나요? 혹시 아직 피어나지 못한 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붙잡을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당신의 황혼에도 꺾이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